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오늘도 역시 선생님들의 수업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동역자이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제작자인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요, 바로 PC 화면 녹화식 수업 제작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수업 영상을 만드시는 선생님들 살펴보다 보니 가장 선호하시는 방식이 PC 화면을 녹화하시는 수업 영상이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로 가장 간편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텍스트를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쉬운 방식이라는 점도 컸습니다. 세 번째로 이 텍스트와 자료를 학생에게도 함께 제시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에서도 매우 용이한 방식이었죠.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해서도 선생님의 목소리와 교과서와 유사한 텍스트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실 수업에 준하는 내용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교실 수업에 비해서도 확실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평소의 교실 수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교실 수업에서만큼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파악한 점을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이를 보완하는 소소하지만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교실 수업에 비해 PC 화면 녹화식 수업 영상의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판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경우 판서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학생들에게 내용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유롭게 구현이 안 되니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허전한 느낌을 선생님들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보다 나은 화면 녹화식 수업을 제작하기 위해 제가 경험해본 정말 다양한 무료 판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좋았던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고요. 태블릿이나 화면 터치식 노트북이 없어서 그마저도 활용하기 어려운 선생님들을 위해서 마우스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수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오니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먼저 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국어왕 환영쌤이 가장 추천하는 판서 프로그램, 바로 에픽펜입니다. 일단 장점부터 얘기하고 설치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품은 유료 버전도 있지만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 때문인데요. 쓰는 사람에게도 편하고 보는 사람에게도 충분한 만족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필기감 및 사용자 편의성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필기감이 매우 훌륭하고요. 또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씨의 가시성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았던 글자 중에서는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좋은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한 글자의 굵기를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의 경우 무료 버전에도 5개의 굵기를 지원합니다. 즉, 적절한 굵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러한 굵기 지원 때문에 마우스로 썼을 때도 그나마 가장 나은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단계의 굵기가 가장 가시성이 좋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료 버전은 안 사용해봤지만 정말 유료로 전환해볼까 생각할 만큼 탐나는 기능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일단 무료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도 좋아야 할 뿐더러 유료도 탐나게 할 만큼 매력적인 추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 에픽펜이 그러한 판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점이 진짜 좋은지, 설치는 어떻게 하며 인터페이스는 어떤지를 한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그렇게 좋다고 추천한 에픽펜을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PPT를 보실까요?
자, 지금 PPT를 펼쳤는데요. 에픽펜을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 포털 사이트의 아무 검색창이나 에픽펜이라고 치면 그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홈페이지로 바로 가고 싶으시다면 주소창에 지금 제가 PPT로 제시한 이 https://epic-pen.com으로 직접 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직접 치시면 지금 오른쪽 제 첫 번째 부분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뜨게 되고 바로 파란색 네모칸으로 다운로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누르시면 베이직으로 다운받을 것인지 프로 버전으로 다운받을 것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프로 버전이 좀 더 다양한 기능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는 베이직, 즉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무료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바로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운로드 파일의 크기가 15MB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도 설치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니까요.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어떤 아이콘이 나오냐면 지금 여기 작업 표시줄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펜총 모양의 아이콘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누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의 세로 바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로 바에 아이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아이콘이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여러분도 한 번에 보실 때 이것들이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지 충분히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픽펜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일 위에 보시면 이 펜총 모양을 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 이 세로바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에다가 놓으셔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텍스트를 가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에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보이시는 눈을 누르시면 이 바가 숨겨지고 다시 누르시면 이 바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다양한 아이콘들을 직접 누르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숨기기 표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가 바로 커서 기능인데요. 이 커서 기능은 원래는 에픽펜을 그냥 펜으로 활용했을 때 바탕 화면이든 심지어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까지도 그냥 어떤 부분이든 상관없이 화면에 보이는 건 다 색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색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을 클릭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펜 기능에서 커서를 누르시면은 이 펜이 비활성화되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그 밑에 있는 펜을 눌렀을 경우에는 조작이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다 지우기 설정 이렇게 할 것 없이 죄다 색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기 밑에 있는 이 선 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밑에 지우개를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부분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전체 지우기 기능은 바로 이 휴지통입니다. 이 휴지통은 모두 지우기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른 무료 판서 프로그램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점은 이 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펜을 누른 다음에 펜 크기를 지정을 하면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하면은 좀 더 굵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하면 매우 굵게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정말 거의 페인트 칠을 하다시피 굉장히 굵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다양한 굵기를 무료 버전에서도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인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굵기는 두 번째 굵기입니다. 단어 위주로 판서를 할 경우 굉장히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굵기로 저는 자주 애용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각자 사용해 보시고 최적화된 자기만의 굵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일 밑을 보시면 이렇게 색상등을 굵기로 좀 다시 바꿔볼게요. 이렇게 색상등을 바꿔가면서 색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에픽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글씨 쓰는 것이 아니라 드로잉, 즉 그림 그리기, 색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사용할 만큼 색상에 있어서도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다채로운 색상을 지원하니까 색상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채로운 색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 화면에서도 가시성 좋은 색깔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만 지원해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충분히 소개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또 하나의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바로 단축키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숫자 키를 활용해서 굳이 아이콘을 누르지 않아도 굉장히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목록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목록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칠한 것들이 가려서 제대로 안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이 아이콘을 건드리지 않고 컨트롤 시프트 숫자 키를 조합해서 한 번에 이 색칠들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바로 컨트롤 시프트 7입니다. 짜잔!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여기에서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1부터 컨트롤 시프트 7까지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 단축키는 숙지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바로 컨트롤 시프트 2와 컨트롤 시프트 3, 즉 커서와 펜을 왔다 갔다 해야 다른 프로그램도 조작하기가 편하시고 필기를 하실 때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데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트롤 시프트 7, 제가 방금 전에 활용한 모두 지우기, 이 세 가지만 활용해도 여러분들께서 자유자재로 판서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제 신조 중에 하나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그 프로그램의 단축키를 반드시 익혀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프로그램을 생산성 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과 에픽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그마저도 사용하기 힘들 때 마우스만 가지고 좀 더 집중도 있는 수업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가 부득불 힘들 경우 마우스만으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칠판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리킬 때는 손가락이나 혹은 교편을 활용해서 그걸로 탁탁 치면 자연스럽게 집중도가 올라갈 텐데, PC 화면에서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결국 마우스의 커서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컴퓨터에서 지원하는 화면의 화소수가 대부분 Full HD 이상이어서 컴퓨터의 마우스 커서가 굉장히 작게 보인다는 것이 굉장한 단점이 되는데요. 그걸로 무엇을 가리키려고 해도 작다 보니까 전혀 도드라 보이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얀색 배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커서의 기본 색깔도 하얀색이다 보니 심지어 마우스를 조작하는 선생님조차 커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C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를 더욱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우리가 가시성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로 커서의 크기가 작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커서의 색상이 하얀색이다라는 점을 지목을 했는데, 이 말인즉슨 반대로 크기와 색상만 바꿔줘도 이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 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PC 화면으로 다시 넘어갈 텐데요. 자, 마우스 보이시나요? 자, 마우스 커서 잘 보이시나요? 물론 확인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확인이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크기를 키우고 색상을 바꿔볼 텐데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보시죠. 짜잔! 자,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훨씬 보기가 수월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 가장 왼쪽 하단에 윈도우즈 바로 옆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이 있는데 거기에다 뭘 치실 거냐면 마우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치자마자 어떤 것이 나오냐면 마우스 설정 변경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그럼 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오른쪽 부분에 마우스 및 커서 크기 조정이라고 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요, 여기서부터 포인터의 크기와 그리고 색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의 크기를 1에서부터 막 15까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커지니까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 저는 3에서 5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강의를 할 때는 4에다 둡니다. 4에다 두고 보통 하얀색 화면 바탕이 가장 많기 때문에 보통 제일 오른쪽에 있는 색상 지정을 보통 들어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그러니까 빨간색 계통의 분홍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배경과 비교해서 좀 더 가시성이 높은 색깔을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색상 반전을 해서 검은색에서는 하얀색, 그리고 하얀색에서는 검은색으로 각자 잘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 색상으로 반전시켜주는 이 색상 반전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분홍색을 가장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꿀팁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커서를 찾지 못할 경우 커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찾으라고 집어넣은 기능인데, 이걸 역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에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화면에 오른편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어느 아이콘 쪽에다가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시켜 줄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시선이 집중이 되시나요? 제가 어떤 아이콘에다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나요? 물론 커서가 거기 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원이 카카오톡 아이콘 근처로 계속 원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기 마련이죠. 이건 제가 컨트롤 버튼을 누른 건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제가 컨트롤이라고 하니까 컨트롤을 누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화면에는 원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마우스 설정에 들어가서 직접 특별한 설정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방법도 선생님들께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이 마우스를 치시면요. 자, 역시 마우스 설정 변경 여기를 클릭하시면 아까와 같이 우측편으로 보시면 마우스 및 커서 크기 조정이 아니라 여기에 보이시는 추가 마우스 옵션 있지 않습니까? 이 추가 마우스 옵션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5개의 탭이 나오는데 이 5개의 탭 중에서 포인터 옵션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이 포인터 옵션 탭을 눌러주시면 제일 밑부분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터 위치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에서는 이게 체크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박스에다가 체크를 딱 눌러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을 눌렀을 때 원이 발생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이크 소개를 했었는데 마이크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와 함께 커서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일 첫 번째로 보이시는 거는 핀 마이크입니다. 이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싸면서도 음질이 좋아서 가성비가 매우 높은 마이크이고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면 콘덴서 마이크를 제가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콘덴서 마이크는 탁상에다 두고 편하게 수음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선 마이크 보이시나요? 이 무선 마이크는 거리를 초월해서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장점을 가진 마이크고요. 그리고 이 지향성 마이크는 부피가 작아서 휴대하기 편하면서도 선이 따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원을 가지고 커서 원을 가지고 대상을 지정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PDF 파일을 띄워놓고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본문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는 날개 질문 같은 경우에 커서를 갖다 놓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면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원을 만들어 주신다면 학생들의 집중도를 그쪽으로 쏠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마우스 설정 변경 방법은 제가 지금 이 PPT로 그 경로를 설명을 해놨으니 선생님들께서 캡처를 하셔도 좋고요. 잠깐 스페이스바를 멈춰 놓으신 다음에 경로를 숙지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어떻게 보면 소소한 팁이지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앞으로도 이런 꿀팁을 발견하면 꼭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는 국어왕 환영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